네, 매주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다양한 업종 얘기, 섹터, 종목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시작도 끝나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은 이제 업종을 얘기를 하면서 좁혀가서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한 가지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종목의 업종, 업황 얘기까지 조금 확장을 해보게 조금 바꿔서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첫 번째 종목이네요. 네. 그 시작을 그냥 왜 자연스럽게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진지해졌어? 더 자연스럽게? 아니 원래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진지한 건 좋죠. 이건 요즘에 진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답답하죠. 근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잘 될 거예요.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 11월 달에 전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생각했거든요. 바뀌었다 작년 생각했는데, 11월에요? 네. 그래서 그때 주가가 올라갔어요. 8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아시겠지만은 연준 통화 정책 이슈도 있었고 우크라이나까지 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꺾여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디램만으로도 저는 10만 원이 충분히 간다라고 봐요. 10만 원 간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보고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3나노. 그게 관건인 거죠. 어. 이게 그 2020년도에 2021년도 초반까지 96,800원까지 고점 갔잖아요. 네. 물론 이게 뭐 애플카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때 만약에 5나노 성공을 하고 만약에 그때 진짜 고객들이 있었다라면은 더 갔어요. 더 갔어. 지금 알겠지만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오다 안 가잖아요. 안 가요. 그죠? 수급이 안 받쳐주는데 뭐. 그쵸? 안 가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건 이제 삼성전자는 디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 얘기할 때 다른 전문가분들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이제 뭐 3나노 얘기도 많이 하실 거고 파운드리 얘기도 많이 하실 거고 네. 할 건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건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에서 어떻게 파운드리. 될 것인가.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내용을 딱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을 지난번처럼 늘 그랬듯이 얼마나 쉽게 잘 풀어주시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아들으면 그래도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알아들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적혀있는 내용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IT 공학도도 아니고 이거를 100%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게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적으로 뭐 저 사촌누나 매형 같은 경우는 화성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물어보는데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물어보면 몰라. 근데 알아도 몰라준다고 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공정이 얼만큼 돌아가고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그 사람들의 몫인 거고 우리는 그 돌아가는 거 외부에서 살펴보고 네. 그게 좋게 보이는지 나쁘게 보이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차피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쵸. 하나씩. 그럼 이제 하나씩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판단을 하면 될까요? 결국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3나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5나노 우리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점을 팍 열었어요. 근데 손님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죠. 그죠? 3나노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건 이 3나노의 공정에 들어올 고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앞으로 바라볼 때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3나노. 3나노를 성공을 하고 수율을 얼마만큼 올리고 고객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 근데 그 고객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라기보다 메뉴 봤을 때 물론 짜장면 많이 팔아도 돈이 돼요. 근데 거기 뭐 양장피라든지 비싼 거 하나. 탕수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팔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나노 얘기를 하는 건 딱 그거예요. 이제 비싸고 좋은 거 얼마만큼 많이 파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TV하고 그다음에 몇몇 그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3나노 수율 안정화 성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황인데 이게 지금 쉽사리 됐다 안 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힘든 게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쉬쉬하고 있어요.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지금 3나노를 시도를 하게 되면서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TSMC는 옆에 핀팩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요 핀팩 공정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3월 달에 TSMC가 이 핀팩 공정을 통해서 3나노를 공개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 디스를 했어요. 어. 핀패스는 힘들다. 안 된다. 저거 분명히 실패할 거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얘기를 무시했어요. 근데 실적으로 TSMC가 3나노 공정을 하반기로 연기했거든요. 잘 안 됐구나. 공개를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에 이제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접촉하는 면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미세화가 될수록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게 되고 더 작아지게 되고 이거고 그리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라든지 배터리 효율 같은 경우도 15% 30% 그러니까 핀팩 공정 대비해서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MBC 팻이라든지 MBC 팻 공정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방식도 진행을 하는데 GAA. 네, GAA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TSMC보다 더 빨리 할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화면 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학도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공학도가 아니거든요. 저도 아니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공학도가 돼가지고 전공서적 공부하신 분들은 자세히 파고 들어가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공정이 있구나. 그리고 핀펫 대비 GAA 이 방식이 어떤 부분이 더 좋느냐. 요거만 하고 넘어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댓글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용을 항상 준비할 때 포커스를 맞춘 내용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아시잖아요. 제가 3000%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죠,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다신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커스 맞춘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GA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채널면을 이제 채널 4개 면을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4개 면을 다 쓰게 되거든요. 다 쓰게 되면서 5나노 대비해서 면적도 35%가 축소가 되고 어쨌든 좋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5나노 핀팩 공정 대비해서 GAA 공정이 앞으로 미세 공정화를 가는 데서 좀 더 좋은 효율적인 공정이다. 네. 요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TSMC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공정으로 그렇죠. 이제 3나노를 양산을 하는 건데 네네. 상반기 이제 6월 달에 원래는 양산하겠다. 연초에도 대표가 네. 하겠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네. 연초에 또 대표가 짜잔 우리 이제 3나노 할 거야. 네. 근데 이게 또 저도 이제 삼성전자 뭐 지인분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이게 또 3나노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시장에서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차마 못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속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고스 사태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내부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아마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 얘기가 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게 또 구설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되는 말을 아낀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부터 어쨌든 우리는 이제 TSMC를 이제 추월할 거다. 계속 이게 나왔었어요. 네. 얘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6월 달에 우리는 3나노를 TSMC보다 먼저 진행할 거다는 얘기가 얼마 안 있었어요. 남았는데 이제 6월이면.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3나노 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3나노 공정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항상 그렇지만 낮은 수율 얘기가 항상 문제가 됐었거든요. 문제가 됐었던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까지 돼야지 좋은 거예요, 수율이? 일단은 좋으면 70% 90%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TSMC가 4나노 수율이 한 70%가 돼요. 그리고 5나노 수율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되고요. 근데 5나노 수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한 50에서 60%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퀄컴이 5나노 삼성전자 맡겼다가 TSMC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나노 쪽, 4나노 쪽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진짜로 6월 달에
이게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맞다 수율 안정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추측건데 아마 4나노가 TSMC 4나노가 70%거든요 수율이. 그래서 아마 수율 성공이 아니라 안정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 30%에서 아마 60% 정도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돼요. TSMC의 어떤 수율을 한번 예를 들어 봤을 때, 그러니까 수율을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70% 90%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60% 정도. 네, 제가 볼 때 낮으면 50%, 높으면 60%까지 올랐다. 반 이상은 한다. 이 정도는 됐을 그렇죠. 거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율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지금 TSMC의 4나노가 70%이기 때문에 아마 3나노는 그 정도 올려야 아마 퀄컴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세공정 경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TSMC를 추월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 보게 되면은 7나노 같은 경우에는 TSMC가 2018년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5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2020년 상반기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반기. 조금씩 늦네요. 근데 격차는 좁히고 있어요. 지금 7나노 같은 경우는 1년 차이가 났지만은 5나노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반기 차이가 났으니까 이제는 뒤집을 차례. 뒤집을 차례. 역전도 이제 노려볼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점유율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미세 공정으로 가게 되고 첨단 공정으로 선단 공정. 그러니까 선단 공정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5나노에서 3나노, 3나노에서 2나노 이렇게 계속 그 좋아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선단 공정. 네. 그래서 요걸 가게 되면 일단 점유율이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이게 어쨌든 비싼 걸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아까 중국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100그릇 파는 것보다는 양장피 탕수육 이런 것들 50개 넘게 파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확실히 뭐 매출에 도움이 네, 많이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에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7나노, 10나노 쪽에서 경쟁을 한다. 그럼 짜장면 누가 많이 파냐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유율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돼요. 근데 이제 3나노로 비싼 거를 팔면 그렇죠. 점유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중국집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중국집에서 이제 고급 중식 식당으로 중식당으로 가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짜장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일반 중국집보다는 호텔 중국 중식당이 짜장면 가격이 더 비싸듯이. 비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걸 택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나노가 나오게 됐을 때도 TSMC 대비해서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게 만약 여성분들이 예를 들게 되면은 쓰는 화장품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게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기존 쓰는 게 좋은데 굳이 잘 안 옮기잖아요. 그죠? 한번 써볼 수는 있는데 친구가 쓰면 좀 써볼까 할 수 있는데 바로 갈아타는 건 그죠? 별로 없죠. 이게 왜냐하면 TSMC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수율 잘 나오고 공정 잘 되는데 삼성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좋으면. 그죠?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TSMC가 앞으로도 점유율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3나노를 택할 것이다. 3나노 또 앞으로 2나노 이게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첨단 공정으로 가게 되면서 이 고성능 칩에 대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찌 보면 CPU라든지 GPU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또 NPU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고성능화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5나노, 7나노 공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미세 공정, 첨단 공정인 3나노 쪽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네. 삼성전자가 지금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TSMC에서 어차피 늦게 되면은 점유율도 어차피 뺏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비싼 거 양장피 탕수육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죠. 역전도 힘들어지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첨단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제가 한번 그림 볼까요? 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요 화면이 그냥 맨 밑에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이 10나노 공정, 10나노 이하 공정이거든요. 네. 10나노 이하 공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지금 화면 보시면은 4.4%, 10%, 16%, 22%, 26% 비중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앞으로 어차피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5G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AI라든지 그리고 VR, AR 5G가 진행되게 되면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AR, VR도 이제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런 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고성능 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 고성능 칩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비중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비중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먼저 진입을 하게 되고 미리 이 시장에 수요가 있는 수요를 삼성전자가 먼저 잡게 된다라면은 TSMC 대비해서 부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TSMC. 요거는 제가 2022년 걸 찾고 싶은데 이게 찾다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2020년 3분기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7나노가 35%고 5나노가 8%예요. 네. 근데 이거는 비중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2020년 3분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28나노 이하가 73%예요. 근데 28나노 이하 중에서도 지금 5나노, 7나노가 지금 대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나노 같은 경우도 여기는 16%가 되는데 이 비중도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줄어들게 되면서 7나노와 5나노 비중은 여기서는 늘었겠죠. 43%인데 이게 절반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네. 절반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나노와 7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인정해야 돼요. TSMC에서 완전히 뺏겼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졌다. 거예요. 졌다. 젖잘싸 이런 그런 이게 될 수 있겠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나노, 7나노 여기에다가 공정을 맡기는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맡기려 기존 공정에서는 네. 기존 제품에서는 5나노, 7나노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게 된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먼저 공정을 확보를 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칩 대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칩을 출시를 하고 싶다. 그럼 5나노, 7나노에 안 맡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3나노 삼성으로. 미세화 공정 맡기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그 수요가 있는 쪽을 삼성전자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못 잡으면 삼성전자 15만 절대 못 가요. 장기간 10만 원 박스권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간. 그럼 3나노를 빨리 이제 양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양산보다는 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수율 높여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제. 아마 제가 제 생각에는 올 연초 왔을 때 이미 3나노 공정을 만들었을 거예요. 단지 수율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5나노에서 수율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한번 쓴맛을 한번 봤잖아요. 소주의 쓴맛을 한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나노는 되게 신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이 필요한 회사가 애플, 퀄컴, 엔비디아, AMD, 구글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 TSMC의 3나노는 애플이 대부분 갖고 간다고 보면 돼요. 애플이 대부분 가져가고 거기서 남는 쩌리를 이제 인텔이 가져갈 예정이에요. 엔비디아, 인텔.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3나노 공정을 잡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TSMC 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나노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AMD,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TSMC의 3나노는 이미 네. 애플과 그리고 애플이 거의 99% 이상 가져가고 남는 걸 인텔이 가져가기로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3나노 첫 고객으로 지금 AMD, 퀄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퀄컴이 5나노에서 지금 배신을 때려가지고 원래는 애플과 TSMC 동맹 그리고 삼성전자, 퀄컴, AMD 동맹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까지도. 그런데 퀄컴이 5나노에서 배신 때려버린 그 바람에 TSMC로 갔어요? 네. 5나노에서 TSMC 가버려서 수율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첫 고객은 AMD가 될까라는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지배적으로. 지금 CPU 같은 경우는 애플이 엔비디아와 AMD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점유율은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점유율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고성능 칩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고성능 칩에서 만약에 인텔이 AMD한지 엔비디아 뺏겨버리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물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또 GPU. 요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확고해요. 요것도 한 80% 90%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AMD. 그 그래픽 많이 그렇죠.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MD를 영원히 따돌리기 위해서 고성능 칩 수요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나노 이하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TSMC가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은 그런 보도가 잘 안 나왔었는데 1.4나노 우리 연구 개발하겠다. 1.4나노까지 이제. 네. 그리고 인텔은 지금 2나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텔은 지금 10나노 장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7나노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좀 애매해진 게
반도체 미세화를 가게 되면서 TSMC와 삼성전자 앞서가다 보니까 그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인텔이 우리 2나노 하겠습니다. 선포해버린 거야. 얘 7나노도 못하는데 2나노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머리가 아픈 거죠. 자국 기업, 그 바이 아메리카. 자국 기업을 이제 어쨌든 키워야 되는데. 우쭈쭈 해줘야 돼요. 네. 우쭈쭈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확 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해주려고 그러니까 TSMC 삼성전자가 걸리고 삼성전자 TSMC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인텔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거죠.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인텔이 2나노를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죠. 삼성도 아직 3나노를 못하고 제대로 그 TSMC도 못했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 인텔이 인텔이 과연 2나노를 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좀 우리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죠. 이제 첫 고객으로 이제 네. 3나노 양산이 성공이 된다면 일단 AMD가 될 가능성이 가장 네. 높고 그다음에 이게- 퀄컴 정도. 그렇죠. 퀄컴하고 엔비디아도 붙을 가능성.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2021년 12월 달에 샘 모바일이라는 해외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이게 나왔어요. 네. AMD에서 차기 4나노 CPU, 3나노 GPU를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보도가 이미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MD는 엔비디아를 잡아야 돼요. GPU 쪽에서. 그리고 CPU 쪽 같은 경우는 인텔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AMD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통신사로 치게 되면 만년 LGU 플러스 같은 그런 위치가 있는 거죠. 지금 LGU 플러스가 아무리 지금 그 KT, SK텔레콤 잡으려고 해도 못 잡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 AMD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CPU에서는 애플에 밀려, GPU에서는 엔비디아에 밀려. 상당히 머리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 생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전략적 조인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갤럭시 S22가 고스 논란이 있잖아요. S20T, 네. 22. 20T? S22라고 얘기하니까 살짝 뭔가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상하게 아이폰은 13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아이폰 뭐 12, 10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 이상하게 갤럭시 S10이지 않아요. 갤럭시 S22 이게 그렇게 되신다고? 살짝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갤럭시 S22 논란이 네. 있었는데. 여기 엑시노스 2200이 탑재가 되는데 AP가 거기에 AMD GPU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인 네. 제휴로 보인다. 우리가 니네 거 GPU 써줄 테니까 너네 우리 3나노 맡겨. 이렇게 제휴가 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GPU가 고성능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3나노 갔을 때 어차피 AMD가 TSMC 못 잡아요. 지금 그 3나노는 이미 탑2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TSMC, 삼성전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TSMC는 이미 3나노 다 정해져 있어요. 고객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TSMC는 영원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애플바잖아요. 영원히 애플바예요. 애플바 완전 그냥 요거 좀 이따 수수료 얘기도 드릴 건데 애플만 그렇게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애플 바라기? 네. 그냥 딱 표현이 좋네. 애플바라기. 그러니까 애플만 너무 우대하는 부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MD가 들어갈 자리, 엔비디아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맞다. 제 말이 좀 빠르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말씀이 빠르고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우리 또 네. 애청자분들이.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또 통역을 또 해드리는 면도 없잖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좀 흥이 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양해를 좀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잡으면서 갈게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3나노 얘기를 많이 했는데 4나노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TSMC 4나노 같은 경우도 지금 풀이에요. 지금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에 밀려가지고 AMD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나노가 4나노? 그러니까 4나노도 지금 이제 수율 70% 나오는 4나노에 지금 AMD가 맡기고 싶으나 들어갈 데가 없다. 그렇죠. 순번표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청약을 얘기하면 이제 청약이 당첨이 못 된 거죠. 번호표 뽑고 기다려도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의미 없는 이제 번호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2022년 말에 네. 양산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라고요. 크롬북용 4나노 AMD CPU가 이제 2022년 크롬북용. 크롬북용. 그 갤럭시 탭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 데스크가 이거 노트북. 노트북. 네, 노트북. 그래서 여기 들어갈 CPU인데 그래서 올해 말에 양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도
여기도 이제 인텔이네요. 인텔 코어 i3.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기도 i3 인텔 제품이거든요. 네. CPU가. 근데 아시겠지만은 참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른 건 다 자사예요. 근데 두뇌 요거는 다 인텔 CPU. CPU. 그렇죠. 인텔 지금 인사이드. 여기도 보니까 i3네요. i9까지 나왔죠, 지금. 네. 지금 아마 근데 뭐 이게 이 노트북으로 게임하신 분 아니면은 i5 정도도 충분히 돌아갈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노트북을 1, 2년 쓸 게 아니니까 최소 5년 정도 쓰니까 노트북 최고 사양은 i7, 인텔 12세대, 그리고 데스크탑은 i9까지 나올 거고. 그렇죠. 그뭐 좋은 거 쓰면 좋은 거니까 뭐. 오래 쓰니까 이왕 사는 거 좀 신형으로 사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항상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신제품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 때 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형보다는 신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크롬북용 음.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JP 모간 보고서 네. 그리고 톰스 하드웨어 여기에 나온 얘기들을 인용을 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빙성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JP 모간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이란지 2024년도가 되면 3나노 기반의 GPU를 이제 삼성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3나노 공정이 빨라지게 되면은 2023년이 아니라 이게 수율만 잡혀서 6월 달에 나오게 되면 네. 이게 오래 할지도 몰라요. 근데 6월에 될까? 이게 6월에 얼마 안 남았는데 될 거 원래 그런 외국인들이 그런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빨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종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본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잠시만 좀 볼게요. 삼성은 오르고 네, 있고. 지금 하이닉스는 0.9% 정도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1.6%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짚어본 이유가 뭐냐면 순수하게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더 강하다라는 건 시장 이슈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주가 회복을 시도를 할 겁니다. 네. 거기다가 3나노 수율의 얘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어쨌든 DDR5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DDR5 관련해서 질적으로 아마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거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삼성전자는 DDR5 그거만으로도 10만 원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적에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10만 전자도 안 가는데 웬 15만 전자냐는 댓글이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15만 전자를 말씀드리냐. 네. 10만 전자는 어차피 DDR5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그 기반 위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진짜 말 그대로 AMD라든지 고객들이 확보가 되게 된다. 그럼 15만 전자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삼성 실적이 좀 더 좋아지게 될 거고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좋게 저는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도 3나노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이미 충분히 돈을 너무 잘 그러니까요. 벌고 있다.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디램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디램만 보면은 충분히 10만 원 가질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종목 이슈, 업종 이슈 그리고 시장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업종이라는 종목보다는 그보다 더 큰 시장 이슈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장마철 비구름이 거치듯이 이 시장 이슈가 좀 거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업종하고 종목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지금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타 방송에서는 저는 계속 그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7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도 된다. 단지 제가 이게 65,100원에서 찍고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릴 뿐이지 7만 원 이하에서는 분명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그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네. 저도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달 이후에 분위기가 이미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예상치 못했었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힘든 것 뿐이지 네. 이 시장 이슈가 거치게 되면은 분명히 간다.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이하는 괜찮다. 네.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2021년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딱 거칠 듯 하다가 한 번 더 그냥 돌불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니 무릎이 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처가 아물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상처는 반드시 아문다. 그리고 주가는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신 분들은 반드시 매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조건 인내의 끝자락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홀딩 버티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가격을 올린다고요? 삼성전자? 무슨 가격이요? 여기 이제 고객사들과 20% 네. 가량 가격을 인상을 논의 중이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3나노 수율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TSMC가 뭐라 해야 될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퀄컴이란지 이런 AMD 이런 기업들과 좀 등을 졌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한 번에 20% 올렸어요. 그러면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2% 3%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정말 애플 바라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애플만 우대를 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네. 20%. 거기다가 또 2023년 내년이 되게 되면은 또 5% 8% 이상을 한대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그 불만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또 삼성전자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도 가격 인상하겠다. 이 원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다. 요거 때문에 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3나노 공정 만약에 삼성전자 먼저 하게 된다. 그럼 삼성전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TSMC 3나노를 잡지 못한 기업들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 잡게 되면은 탕수육, 양장피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좋아지게 되는 근데 거예요. 3나노를 그러면 이제 양산 지금 이제 6월 달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데 네. 못하면요? 못하면 이거 상당히 꼬이게 되는 거죠. 꼬이게 되는 거고 딱 이제 10만 전자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10만 원 갈 것이다. 네, 그래도 10만 원 간다고 봐요. 간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10만 원은 저는 안 봅니다. 15만 전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파운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수율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아직까지 믿어봐야죠. 믿어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안 되면은 어차피 TSMC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네. TSMC가 지금 아까 핀팩 공정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또 전에는 이 핀팩 공정에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뭐 외부 시선은 그렇게 안 믿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어차피 그 TSMC가 실패한 하반기 연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안 되면은 TSMC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혹시 그러니까 되면은 주가는 15만 전자까지 그쵸. 안 되더라도 10만 전자까지 가능하다. 근데 항상 또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음. 연말까지? 내년까지? 일단 6월달 기다려보죠. 6월까지 일단은 기다려보자. 어차피 작년부터 올해 6월달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아마 이제 6월달이 다가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우려스러운 시선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수율 안정 얘기를 먼저 좀 꺼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진짜 저기 고점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저도 몇 주 안 가지고 있지만 고점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네. 10만 전자까지는 가능하고 일단 6월에 이제 3나노 미세 공정 양산 가능하다라고 딱 얘기가 나오는 이제 그 수율이 몇 % 정도까지 되는지 6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